월간 네이버웍스 첫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무리 뭔가 준비를 해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마케팅팀의 김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임님이랑 같이 네이버웍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정입니다. 그리고 네. 네, 저는 네이버웍스 CS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황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 마이크를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음성 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바로 채팅창 반응을 보고 나서 또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또 이 1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고요. 네, 외부 사용자 대화하기라는 제목으로 월간 네이버웍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월간 네이버웍스라는 이 컨셉은 저희가 마케팅팀이랑 네이버웍스 마케팅팀이랑 네이버웍스 CS팀이 같이 준비하는 이벤트이고요.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오후 이 시간대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주제는 그때그때마다 월마다 바뀔 예정이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네이버웍스의 굉장히 꿀 기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외부 사용자랑 협업하기 기능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월, 7월 다음 달 주제는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웨비나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마케팅 파트, 두 번째는 CS 파트인데요. 지금 첫 번째 마케팅 파트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외부 사용자 초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 기능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실사례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5분 동안 25분부터 30분까지 실시간 Q&A를 진행을 할 건데요. 채팅창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외부 사용자 초대 기능 관련해서 답변 드릴 내용을 바로바로 이렇게 말로 전달드리거나 채팅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3시 반부터 시작하는 CS팀 파트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또 고객이 있는 만큼 그만큼 이 서비스 사용에 대한 문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주요 FAQ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전 질문으로 참가 등록할 때 남겨주신 질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은 실시간 Q&A로 외부 사용자 초대 기능뿐만 아니라 네이버웍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파트, 마케팅 파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월간 네이버웍스의 주제로 네이버 이제 외부 사용자 대화하기를 꼽았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사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또 고객사분들이 또 잘 사용하시는 이 기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셨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기능인 만큼 첫 번째 저희 주제로 좀 꼽았어요. 그래서 외부 사용자, 그러니까 사실 외부 사용자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지금 쓰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고객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고객사분들의 표현으로 말씀 주시는 거는 외부 사용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그 회사의 직원분들과 네이버웍스를 그러니까 네이버웍스 메시지로 대화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네이버웍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랑 같이 일하고 있는 거래처나 협력사 아니면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 메신저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카톡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나 메일, 전화로 이제 업무를 대화하다 보니까 업무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좀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는 이제 업무용 메신저를 쓰게 되는데 아니면 업무용 메신저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결과적으로 사생활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여러 개로 또 분산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채널들을 다 저희가 업무할 때마다 열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많고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좀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저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개인용의 메신저나 아니 문자, 메일, 뭐 전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개인을 위한 기능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 대한 기능이 조금 부재돼서 협업하는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네이버웍스 메시지로 이렇게 다른 회사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저희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웍스 메시지로 통일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도 대화하고 또 거래처 협력사, 고객사와도 대화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이제 단일화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려 사항들, 뭐 사생활이 이제 노출된다든지, 뭐 협업이 좀 저하된다거나, 소통이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웍스는 그럼 왜 어떤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희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네이버웍스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네이버웍스끼리 소통이 되고요. 또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네이버웍스 메시지로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는 네이버웍스 사용자가 되시고요. 또 다른 회사의 분들은 라인을 사용하셔서 네이버웍스 메시지로 대화 나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의 네이버웍스 사용자와 우리 네이버웍스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 네이버웍스 사용자는 우리가 그러면은 네이버웍스를 사용하게 돈을 내고 사용하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뭐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요구하기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 이 네이버웍스는 유료 상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 상품, 즉 이제 무료 상품도 있기 때문에 무료 상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사용자 대화하기라고 하는 기능은 무료 상품에도 제공이 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님께서 다른 회사의 활용 사례들을 언급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짧게 네이버웍스를 이용해서 외부 사용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우선 역할별로 좀 설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네이버웍스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 네이버웍스 저희가 사내 네이버웍스 관리자를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네이버웍스 관리자는 외부 사용자 대화하는 기능을 ON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게 사용 여부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사용 여부를 설정하면 누구와 이제 외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파일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첨부한다고 하는 것들은 제한 여부를 저희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설정은 어디서 하느냐? 네이버웍스, 사내 네이버웍스 관리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웍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네이버웍스 어드민에서 결과적으로 외부 멤버와 대화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허용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매우 간단한 부분이에요. 별도로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허용이라고 이제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외부 사용자와 연동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우리 회사 직원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분은 뭐 외부 사용자 연동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아야 되는 분이다 라고 할 경우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구성원에게 뭐 연동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한다든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파일 전송 아니면 파일을 첨부하는 것들도 설정을 통해서 제한하거나 아니면 허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래서 관리자가 이제 허용을 이제 외부 사용자 기능을 허용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이제 외부의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라인,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라인 사용자가 나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회사가 우선 저를 네이버웍스 외부 연동 사용을 하는 걸로 허용해 준다면 제 네이버웍스의 메시지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에서 친구 검색을 내 네이버웍스 메시지 아이디로 확인하시면 바로 친구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자동 추가하면 1대1 메시지 방이 네이버웍스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라인 사용자랑은 1대1 메시지도 가능하고 또 여러 명이랑 단체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네이버웍스 사용자랑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나의 이제 네이버웍스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 정보 같은 경우도 별다른 건 없어요. 다른 회사 직원들의 네이버웍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메시지 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네이버웍스 사용자 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도 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1대1 메시지 방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단체 메시지 방도 가능하고 또 네이버웍스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활용도가 높은 그룹 메시지 방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 메시지와 이제 메신저들에서 제공하지 않는 별도로 이제 그룹 메시지 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노트, 일정, 할 일 등의 업무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룹 메시지 방도 네이버웍스, 다른 회사의 네이버웍스 사용자분들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제 질문을 받을 때 이러한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제공합니다. 라고 하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로 이해하는 네이버웍스 그렇죠. 상인님께서 말씀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김상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채팅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외부 프리랜서들 관리할 때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자를 추가하면 다 각각에 대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례를 3개를 준비했고요. 3개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치 방송하는 이 재미, 꿀잼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고객 사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LK벤처스 인생네컷 스튜디오 다들 한 번쯤 이용해 보셨죠? 인생네컷 팀에서 한 본사 연구소 다해서 한 50명 규모 정도로 전사적으로 네이버웍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인터뷰 자료는 저희가 실제로 2월이었죠? 네, 2월에 인생네컷 본사 가서 대표님이랑 그 다음에 경영지원부 과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대표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지사의 점주분들은 아직도 개인용 메신저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연락처 기능을 활용하면 점주그룹의 네이버웍스 계정 초대할 수 있다. 메신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인생네컷 50명 규모로 이렇게 본사로 전략기획부부터 경영지원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쓰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전국지사 점주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리점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네이버웍스 계정을 하나하나 또 유료로 다 등록해서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사끼리는 사실 이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지사 간에는 개별적으로 일을 하되 그 지사와 이제 인생네컷 본사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카톡을 많이 쓰시죠.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타에 문자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협업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인생네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국 지사분들을 네이버웍스에 그리고 라인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전국지사 이 지사 A, 지사 지금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 마지막에 A가 돼 있는데 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웍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네이버웍스 무료 계정, 프리 계정을 사용하시면서도 충분히 본사의 유료 계정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이미윤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 해당이 될 텐데요. 사용 방법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네이버웍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모바일은 아니고 PC 화면입니다. PC 화면에서 각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주소록에서 대화 상대를 주소록 연락처를 추가할 때 고객 거래처 연락처를 단순하게 추가할 수도 있고 외부 대화 상대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네이버웍스 사용자를 바로 내 웍스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화를 걸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웍스 사용자는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바로 초대할 수 있는데 라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초대장을 보내고 상대방이 라인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나를 대화 상대로 추가해야 대화를 그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용자를 이렇게 친구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좌측에 네이버웍스 아이콘, 그 다음에 라인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사용자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미디어 플랫폼 A사의 사례입니다. 이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체 플랫폼 기획뿐만 아니라 개발, 영업, 경영 지원 등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보통 마케팅이 굉장히 대행 에이전시라든지 프리랜서, 외주 디자이너, 스튜디오 작업이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경우는 아까 케이스 1이랑 이제 인생 네컷이랑 좀 다른 점이 인생 네컷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사적으로 네이버웍스를 사용을 했지만 이 미디어 플랫폼 A사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슬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도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면서 외부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웍스, 자, 이 경우에 이제 또 궁금하신 내용이 그걸 거예요. 그러면 왜 슬랙을 가지고 외부 사용자를 초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초대가 가능합니다. 뒤에 다른 솔루션과의 비교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서 자세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슬랙 같은 경우는 그냥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그룹이랑 초대를 할 때는 그 상대방 그룹도 유료 계정이어야 해요. 게스트로 초대도 가능한데 그 게스트는 이제 개인 단으로만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커버해주는 구성이 네이버웍스에 있어서 이제 네이버웍스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 중이신 걸로 내용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외부 그룹 만들기로 프로젝트 업무 단위로 협업 공간을 생성해서 그 안에서 노트, 일정, 폴더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뭐냐면 자, 그럼 외부 그룹이랑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 다대다로 모여가지고 채팅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찰떡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대다로 이렇게 메시지 방에서 대화를 하시는 거는 그냥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막 대화를 하면서 축구를 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거는 라커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커룸에서는 작전도 짤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경기 일정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쌓은 데이터들을 또 아카이빙도 할 수 있죠. 그런 라커룸은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네이버웍스의 외부 그룹 기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그 A사의 화면은 아니고 제가 A사의 화면과 비슷하게 한번 재현을 해본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초대한 사람, 초대받은 사람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요. 지금은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이겠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에이전시나 아니면 프리랜서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또 파일을 올리고 이렇게 아카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공용 폴더에 올린 파일은 그룹 개설자,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공용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반대 입장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대받은 사람의 화면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플랜이 네이버웍스 프리 플랜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화면을 놔뒀죠. 자,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인 파일을 올려도 이게 본인의 공용 용량이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개드렸던 것처럼 초대를 한 사람의 공용 용량을 넣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국내 미디어 플랫폼 A사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은 그건 바로다. 네이버 클라우드 사례입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파트너 협업의 외부 사용자 초대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근데 앞선 사례들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라인 사용자 초대를 정책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웍스의 외부 사용자를 초대하게 할 것인가 라인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거는 어드민 단에서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네이버에서는 라인 사용자는 초대를 불가능하게끔 정책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A, B, C 쭉쭉쭉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이 모든 파트너사가 네이버웍스를 쓰시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내부
직원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가볍게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1대1 대화 파트너사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1대 다 대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1대 다 대화는 아까 이제 축구장 사례에서 예시로 드렸던 그냥 축구를 뛰는 거죠. 라커룸, 즉 이제 그룹을 만들지 않고 여러 명이 1대 다로 대화를 하는 화면이고요. 이때는 그냥 인스턴트 메시지식으로 뭔가 바로바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빠르게 이야기가 필요할 때 그룹까지 굳이 만들 필요 있나 할 때 그냥 메시지 방만 만들어서 여러 명을 초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내부, 외부 사용자 모두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지금 1대1 대화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멤버 7명이 들어가 있는 내부, 외부 멤버들이 다 있는 화면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느끼는 이렇게 두 가지 저희 내부와 외부 사용자가 같이 네이버웍스를 쓸 때 이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니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통 네이버웍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사용하거나 다른 뭐 슬랙이든 여러 가지 멀티툴을 사용하다 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플러스 그 왔다 갔다 했다 다시 업무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그 시간이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엄청난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시간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고 침범받지 않고 업무 얘기는 하나의 업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차이점, 각 네이버웍스와 여러 솔루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파트가 저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네이버웍스만 제공하는 기능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외 업무용 메신저 중에서 슬랙, 팀즈, 그리고 구글 챗, 또 카카오워크 같은 경우는 외부 사용자랑 대화기능이 어떻게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팩트체크. 네, 저도 이제 타사의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이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좀 습득을 해봤습니다. 네. 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액세스, 게스트 액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외부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팀즈랑 스카이프 1위 이제 유로 상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스카이프와 유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팀즈 간에 이제 업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게스트 액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게스트 초대자가 팀즈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랙 앞서 이제 상인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슬랙 이제 유료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랙의 무료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과 슬랙의 유료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끼리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슬랙의 무료 상품을 사용하시는 회사에서 유료로 상품을 전환하시고 나서 이제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글 챗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이제 구글 챗 이전의 버전인 기존 행아웃을 사용하시는 회사나 사용자와 구글 챗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끼리 대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구글 챗과 구글 챗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워크는 어떨까요? 저도 이제 카카오워크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스펙 정보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이제 카카오워크와 카카오워크 사용자들끼리 대화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외부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타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외부 사용자와 대화에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3명 이상 외부 사용자랑 대화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있습니다. 여러 명이랑 메시지방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몇 명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외부 사용자와 메시지
최대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프리 상품 사용자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무료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무료 상품 아니면 유료 상품 이러한 이제 상품에 대한 제한 없이 다 이제 메시지를 연동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메시지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외부 사용자랑 이제 그룹 메시지방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룹 메시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네이버웍스의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메신저와 가장 큰 차이점을 주는 게 이제 그룹 메시지방인데요.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렸고, 형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그룹 메시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 사용자랑 대화하기 정말 최적입니다. 이 기능이 이 그룹 메시지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 사용자랑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자와 그룹 메시지방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라커룸으로 네, 이유했던 그 내용이죠. 네네. 축구장이 아니라 라커룸.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폴더, 일정, 노트까지 네. 이용을 할 수 포함되죠? 있다. 할 일. 네. 네. 이제 외부 때는 할 일은 안 되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외부 사용자랑 제가 초대할 때는 할 일은 안 되고 네. 내부 사용자들끼리 할 때는 할 일까지도 그룹으로 공유할 수 있다. 상희님께서 스페로 굉장히 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저 테스트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룹 메시지방도 가능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외부 사용자랑 초대해가지고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신다면 꼭 이제 그룹 메시지방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파일 용량, 주고받는 파일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프리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용 용량이 조금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외부 그룹으로 공용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도메인을 이게 외부 그룹을 초대한 곳의 공용 용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외부 그룹을 만들고 우리 회사의 그 외부 그룹을 만든 곳에서 이제 주고받는 파일의 용량 같은 경우는 그룹을 만든 우리 회사의 공용 용량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세요. 네. 그래서 용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외부 사용자랑 나눈 대화 내역도 보관이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업무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우려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프리미엄 상품 같은 경우는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지 아카이빙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외부 사용자랑 대화 내역 당연히 이제 보관되고요. 또 감사 로그라고 하는 어드민에서 저희가 관리자 기능에서 제공하는 감사 로그에서 검색하시거나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관리자 설정에 따라서 보관하는 기간은 1년에서 최대한 10년 동안의 메시지 송수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미엄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대화 사용 여부를 사용해서 사용 안 한 걸로 변경하시거나 그 경우도 다 그 감사 로그에서 검색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 최대 10년 동안 메시지 저장되면 약간 싸이월드 뜯어보는 느낌으로 예전의 추억이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8년 전에 나 이런 모습. 굉장히 길게 어쨌든 보관이 된다는 게 핵심이죠. 네네. 네. 감사 로그 기능은 180일까지 보관되니까요. 이렇게 대화 내역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대화 내역이 오고 갔는지도 이제 관리자분들은 사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민감한 정보가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보관이 된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케팅 파트 내용인데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랑 이제 질문창,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채팅으로 답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 CS팀에서도 지금 같이 질문 채팅을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커버가 됐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FAQ, 저희가 예상했던 FAQ 내용 중에도 일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오후 3시 30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CS팀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인님께서 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네이버웍스로 이제 인입되는 그 주요 고객 문의랑 이제 그걸 소개해드리고 이제 답변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웍스 가입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웍스 가입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회원가입. 요거는 이제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회원 가입하실 때 이제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실 건데, 그 메일 주소는 이제 나중에 뭐 결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상품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가입한 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하실 거고, 그 안에서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마치고 나야 실제로 네이버웍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네이버웍스에서 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려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웍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디 보유 도메인 이런 식으로 메일 주소가 생성이 되고, 이때는 이제 메일 통신을 하기 위한 MX 레코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MX 레코드 설정은 이제 뭐 그 단어가 생소해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시고 나면 MX 레코드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를 이제 도메인을 구매하신 호스팅 업체에 문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그 빠르게 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본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가입하실 때 도메인명을 입력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byworks.com 형태로 이제 메일 주소가 생성이 되고, 요거는 뭐 MX 레코드나 이런 거 추가 설정 없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첨언 드리면은 이 기본 도메인 바이웍스 설정은 이번에 3.4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었죠. 개선이 아니고 추가죠. 네. 없던 기능인데 생긴 거니까. 기존에 이제 도메인에서 허들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고객 편의를 위해, 가입 단계 편의를 위해 byworks.com 보조 도메인을 마련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도메인이 지금 없으시거나 아니면 회사 도메인이 있는데 저 네이버웍스를 회사에 적합한가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도메인을 사용해 주시면 네이버웍스 메일 상품의 전 기능을 허들 없이,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도메인에 대한 어려움 없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제 뭐 금태 관리나 전자결제, 뭐 이거 외에도 뭐 급여 관리, 뭐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 네, 일단 네이버웍스는 이제 업무 협업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뭐 메시지, 화상회의,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뭐 설문 이런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태 관리나 전자결제 이런 기능들은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따로 제공하고 있는 워크플레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 그래서 워크플레이스 가입을 하시면 이제 이 근태랑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으로 이제 네이버웍스하고 워크플레이스를 결합하실 수 있고, 이렇게 결합해서 이용하시면 매월 요금의 10%씩 할인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링크가 제가 이제 URL로 안 찍고 지금 하이퍼링크로 달아드렸는데요.
이 발표 자료는 끝나고 나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 발표 자료 내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페이지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링크도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월간 계약하고 이제 가입하실 때 월간 계약하고 연간 계약을 선택하는 그 문항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월간 계약은 이제 약정이 없는, 이제 해지하셨을 때 위약금이 없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연간 계약은 1년 단위로 약정을 해서 월간 계약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계약을 1년 내에 해지를 하시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연간 계약을 이제 1년에 한 번 요금 납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월간 계약, 연간 계약 모두 이제 요금은 매월 후불제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네. 네, 요 메일 송수신이 좀 안 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 송수신에 대한 그 메일 송수신 실패 원인은 메일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메일 주소가 잘못됐다거나 휴면 상태거나 그 수신 쪽에서 차단을 했다거나 매우 다양해서 일단 요거는 이 송수신 상태는 그 서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 발송 쪽에 문제일 수도 있고 수신 쪽에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상태를 모두 점검을 해야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수신 문제 때문에 계속 업무가 안 되거나 이러시면 양간의 서버 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송 메일을 저희 헬프센터로 접수를 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FAQ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이 기회에 좀 다들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좀 꼽아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잠깐 라이트 상품은 팀 그룹 메시지방 제공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방에 올라온 거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이핑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라이트 상품도 팀 그룹 메시지 제공이 당연히 되고요. 그렇죠? 네, 프리도 되는데 라이트가 안 될 수 없겠죠. 네, 팀 그룹 메시지만 제공이 됩니다. 네, 이게 타이핑이 직접 되고 있을 때 타이핑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서 굉장히 편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수미님 사전 질문 내용 중에 좀 베스트 질문과 답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탐색기 동기화가 오래 걸린다 이런 분이랑 탐색기 동기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했는데 이 적용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 파악이 먼저 1번이에요. 그래서 PC 상태나 기기 모바일로 로그인을 하셨으면 모바일 상태, 네트워크 환경 이런 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봐야 문제를 확인을 하고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탐색기 버전, PC 앱 버전, 오류 로그를 또 봐야 되니까 발생 시간 이런 거를 저희 쪽에 헬프센터로 전달해 주시면 빠르게 확인을 하고 요거는 해결 방법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의가 되게 많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 네이버웍스를 워낙 잘 사용해 주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질문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내용 봤을 때. 그래서 잠깐 지금은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Q&A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화면을 좀 더 크게 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주인님? 네, 일단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좀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급여 명세서 관리를 쉽게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워크플레이스에서 HR이라는 특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화 기능에서 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워크 링크는 제가 지금 좀 채팅창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희 일반 채팅창, 질문창 말고 일반 채팅창에 이미 위에 송채리님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찍어주셨네요. 스마트 워크를 제가 링크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제품 한번 둘러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웍스는 메신저, 메일, 그리고 화상회의, 게시판 이런 협업 기능 위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나 근태관리 이런 기능들은 이제 기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업 정보 시스템은 워크플레이스라는 또 별도의 제품으로 따로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웍스랑 워크플레이스가 잘 결합해서 사용하는 고객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이 또 이제 물어보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전자결제 근태관리 기능을 제공하느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그러한 상품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웍스랑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하면 어떤 강점이 있으신가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도 다 다른 서비스,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도 다르고 또 이게 회사에서 쓰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정보들을 넣어야 하는데 뭐 협업 툴에다가도 정보를 넣고 또 전자결제 서비스에다가도 우리 회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다 넣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네이버웍스나 워크플레이스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두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두 상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로그인 정보를 단위화한다든지 아니면 구성원 정보들을 한 곳에 정보를 내면 두 상품 모두 구성원 정보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로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게 워크플레이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86% 정도가 네이버웍스를 사용 중이셨다는 거죠. 데이터로도 이 두 서비스 간의 밀접한 결합도를 증명하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웍스 자체가 인지도나 사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워크플레이스가 조금 같이 오는 그런 그림이지만 훗날에는 조금씩 이렇게 워크플레이스도 인지도가 확대되고 또 네이버웍스의 결합도도 강해질수록 두 제품이 같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것들이 웨비나의 묘미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Q&A다 보니까 어떤 별도의 이렇게 띄워놓고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토크하는 방식이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실시간 타이핑을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까도 생각인데 너무 괜찮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합 상품에 대한 이제 정보, 또 이제 워크플레이스 전자결제랑 근태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는 지금 이제 상인께서 공유해 주신 이제 웹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저희가 이제 저희 공식 채널 블로그에도 관련 정보들을 많이 이제 공유드린 상태이니까요. 결합 상품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에서 편리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팅으로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게 할 일 기능에서 칸반보드나 이렇게 타 앱과 플로우 차트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냐고 문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안 그래도 이 문의를 되게 많이 주세요. 실제로 사용 중인 고객분들이 많이 주시는 문의이고 요즘에 또 프로젝트 관리 툴이나 이런 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다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 사용 경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네이버웍스에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 네이버웍스의 현재 할 일 기능은 좀 뭐랄까요? 막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칸반보드처럼 보기보다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할 일을 전달해주고 그거를 트래킹하고 그 완료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안에서도 할 일 관리를 할 수 있고 좀 텍스트로 전달되고 그거를 완수하고 트래킹하는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추후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볼 수는 그러니까 좀 더 비주얼라이즈를 해가지고 이 진척성이나 이런 거 나타내는 거를 검토는 해볼 수는 있으나 현재의 상태는 일단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제품 사용과 이해에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할일 기능의 어떤 특성 자체가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 툴과는 조금 다르게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일단 할일 기능은 좀 다른 기능에 비해서 신규로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기능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하신 기능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선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웍스는 1년에 최소 정기 업데이트만 3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 업데이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임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할일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 모두 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개선하고 또 신규로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세요. 저희 고객 인터뷰 가보면 가장 좀 보람찰 때가 그때잖아요. 이게 사스 제품이라서 분명히 같은 값을 내고 처음에 1년 전에 도입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제품이 됩니다. 되게 발전해 있다. 우리는 같은 돈을 내는데 너무 발전해 있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매번 업데이트 될 때도, 그러니까 정기 업데이트라는 큰 업데이트도 있고 중간중간에 마이너 업데이트로 굉장히 기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능 개선의 핵심에는 고객분들의 보이스가 있고요. 그 어떤 목소리보다 강하게 반영이 되고 빠르게 저희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도 좋고 저희 고객센터 헬프센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두 다 제품에 반영을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긴 어려울 거고요. 여러 가지 한계로.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중요한 기능들,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3.4 업데이트에서도 아까 보조 도메인 같은 기능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기능이 이모지 리액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3.4 업데이트를 딱 해주시면 메시지에서 보통 하나 클릭해가지고 하트 누르는 식으로 뭐 매번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넵 이렇게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그 메시지에 리액션 간단히 남겨주면 여러모로 편한 그런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다른 메시지 플랫폼 이용하시면서 그 기능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기능이 네이버웍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이모지로 굉장히 저 쓰면서 좀 귀엽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약간 이게 회사 뽕인가요? 디자인팀에서 너무 잘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감탄을 좀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담당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레이스 궁금한 게 훨씬 많다고 말씀 주신 분도 계세요. 채팅창에. 관리자가 풍부한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례 교육 유용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실제 준비 중이죠. 그죠? 그렇죠. 네네. 워크플레이스 웨비나도 곧 준비 중입니다. 네. 언제죠, 예정이? 저희가 지금 6월에 예정이 2월 중순경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 페이지는 저희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페이지에 incloud.com에 들어가셔서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마 차주경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해당 이제 세미나에서는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기능을 1시간 반 정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이제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능에 대한 보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도움 되겠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 마케팅팀에서 또 비디오를 듣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월간 네이버웍스라는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것도 물론 저희 생각도 당연히 반영이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저희 물론 A부터 G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능별로 하나씩 깊게 파는 세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지고 이런 월간 네이버웍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편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반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시간은 약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3시 5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4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 더
내주십사 요청을 음.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4시까지 딱 남은 10분 알차게 Q&A로 활용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혜님 지금 라이브 네. Q&A 질문 온 것 중에서 답변 주시면 네. 좋을 게 있으실까요? 사진 모아 보내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 주신 거 있는데 질문 주신 거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곧 다음 정기 업데이트 이 기능을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추가. 모아 보내기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개발 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추가될 기능이니까요. 네이버웍스 사용해 주시면서 이 기능이 언제 추가될지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메일처럼 예약 전송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요거는 저도 같은 생각했었어요. 네.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뭐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내일이면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메시지를 뜨자니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메일처럼 메시지도 예약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체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밤에 갑자기 메시지 뜬금없이 하기는 좀 그렇고 보세요. 아무래도 업무용 메신저인데 네. 이게 언제부턴가 그게 되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업무용 메신저는 딱 업무 시간에만 쓰고 업무 시간 6시나 7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요 메신저는 보는 메신저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상 분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넘어서 뭔가 메시지를 한다는 건 좀 어색한 혹은 미안한 그런 행동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약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실제로 내부에서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저희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할 일 관련해서 뭐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뭐 템플릿 추가라던가 뭐 이런 기능들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할 일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도 같이 취합을 해서 개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걸 그 맛집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또 웍스를 많이 사용 중이시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도 좀 즐겁게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시간이 7분 정도 남았네요. 남은 7분 또 열심히 더 뽑아보겠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수희님 아까 사전 질문 시트 있었던 내용 중에 한 2개 정도만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거기 내용이 좀 좋은 게 많아요. 너무 부탁되고 얘기 드립니다. 네,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좀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이 세미나에 신청하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요거 하나 네이버웍스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네이버웍스에서 AP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API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이제 일부 기능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메시지 봇을 이용을 해서 뭐 출퇴근 체크를 이제 뭐 캘린더가 아니라 뭐 메시지 자체에서 그 출근을 체크하고 퇴근을 체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API는 일단 이제 개발 환경이나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네, 이게 API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API 문서는 네이버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네이버웍스 디벨로퍼스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단 네이버웍스 가장 브랜드 사이트 하단 부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이버웍스 디벨로퍼스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페이지에서 관련된 지금 수인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API나 이제 메시지 봇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죠? 디벨로퍼스 네, 링크를 찍어드릴게요.
점심 메뉴 알려줘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세요, API를. API라고 해서 막 무겁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점심 메뉴 아니면은 오늘의 뭐 뜨거운 기사 이런 거 헤드라인 같은 거 뽑아보시는 그런 회사도 봤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제가 방금 올려드린 이 링크가 디벨로퍼스 사이트 링크고요. 여기서 많은 리소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피드백 설문 링크를 드릴 텐데요. 책임 링크 이제 한번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웨비나 끝나고 발표 자료에도 설문 링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띄워드릴게요. 화면을 이쯤에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좋겠네요. PDF 보이시죠? PDF에서 피드백 설문 안내. 피드백 설문 QR코드랑 지금 링크를 드렸는데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기에는 타이핑 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터라 오른쪽에 채팅창에 저희 송채린님께서 담당자분께서 방금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나서 들어오셔서 오늘 웨비나가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다음 달 웨비나에는 어떤 내용을 듣고 싶으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 선정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기간은 6월 2일 목요일 5시까지고요. 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시간은 6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20분께는 기프티콘이 발송이 되고 당첨되지 않고 낙첨되신 분들께는 별도로 아쉽게도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20명 안에 내가 들어가지고 2시에 뭐가 알림이 울렸다. 띵! 왔다 하면 오예 됐네? 이거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슬퍼하시거나 다음 월간 네이버웍스가 있습니다. 다음 월간 네이버웍스가 6월 월간 네이버웍스 참여하시고요. 또 이제 피드백 설문 주시면 또 그때 기회가 그대로 참여.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귀염뽀짝한 재밌는 굿즈를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굿즈도 이제 네이버웍스 굿즈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웨비나 통해서 좀 추첨을 통해서 드리거나 이런 식의 좀 재미 요소도 많이 넣어가지고 중간에 지루하시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3시 57분이고요. 라인 점유율만 높았다면 외부 사용자 연락이 훨씬 편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점유율이나 인지도라는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라인을 써보면 카톡이랑 크게 다를 것 같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맛있고 이런 게 있지만 사용성 면에서는 이게 딱 시작하셨을 때 누구나 쉽게 쓰실 수 있는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다만 이제 그 메신저 시장을 좀 선점하지 못했다. 그게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웍스랑 연동 부분도 아직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기획했던 기획처럼 이 외부 사용자를 네이버웍스로 초대해서 우리 조직 안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통하고 협업한다라는 이 컨셉이 좀 많이 퍼지고 또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초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유료를 무조건 써야만 초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으면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약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쓰시라 이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자신 있게 조금 더 이 기능을 좀 잘 써주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저희 화면으로 좀 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엔딩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오고 있는 게 드라이브에서 혹시 인덱스 파일 실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드라이브가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드라이브 탐색기라고 해서 이제 앱을 PC에서 설치를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웹페이지에서는 이제 뷰어 방식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인덱스 파일은 실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이제 실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거든요. 혹시 탐색기 설치를 안 하셨으면 설치해서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 이모티콘 디자인이 좀 생소해서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생소하면 안 되는데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쓰시는 이미지니까.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도록 종류는 그래도 많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라인 캐릭터에 이제 스티커 이모티콘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 웍스만의 또 스티커도 지금 제공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웍스 스티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의 스티커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상 처음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지만 또 사용하다 보면 곧 쉽게 빠지게 됩니다. 빠져들게 되나요? 네. 빠져드셨나요? 저는 이미 이미 옥며들었군요. 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4시가 됐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타이핑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이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네요. 네. 그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료는 웨비나 다시 보기 링크랑 그 다음에 발표 자료 PDF 2가지로 해서 신청해 주신 이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바쁘셔서 동료분이 같이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공람하시면서 편하게 이 콘텐츠를 또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네이버 웍스는 매월 마지막 주 오후 3시 시간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시간은 물론 조금씩 변동은 될 수 있지만요. 언제나 마지막 주에 고정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 소감 간단히 한마디씩. 미정님, 수희님. 네. 사실 지금 오늘 이제 1시간이지만 저희가 3명이 준비한 거는 이제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저희가 라이브에 들어가 보니 1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6월도 7월도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6월 달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희님. 일단 저도 이제 저는 1시간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직 너무 많은데 좀 그러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못 받으셨더라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헬프센터로 이제 뭐 온라인 문의나 전화 문의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시청자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네이버웍스 고객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